뉴욕 증시가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차 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신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도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연준 파월 의장에 대한 의회 증언 계속 남아있는 상태고 여러가지 재정 부양책들 그리고 경기는 문제없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부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3차 유행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우려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반짝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배터리 관련주들은 언제 오를 것인가? 사실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 악재를 통해 가지고 주가 하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 또는 시장의 분석가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좋다,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자,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26일날 회의를 통해서 국내 주식 비중에 대한 확대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 비중 확대에 대한 또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팔고 있는 국민연금 이번에 비중 확대안을 상정하고 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초반에는 좀 잘 버티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장 후반에 훅 하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계속 상승, 고점권이다라는 부담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막판에 밀려 내려갔다라는 것은 이제 그 시장 후반부 정도에 이제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악재가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갖다 집어 던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악재는 항상 나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반응할 만한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끌어내렸었던 악재들은 오늘은 오히려 조금 진정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라면 이제 코로나와 같은 부분들, 즉 진정세로 들어갔었던 곳,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던 악재들이 다시 불거져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 마이너스 0.94%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 초반부터 중반 후반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장 막판에 거의 2시경 되면서부터 갑자기 급락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역시도 지금 1% 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역시 마찬가지 2시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후 늦지막히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이런 영향이 일단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도 가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의 좀 내성화된 그런 악재보다도 또다시 새로운 어떤 국면 이런 것들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 증시가 먼저 반응을 했다라면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오늘은 또 변동성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자, 오늘 국내 증시의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면은 어제 하락한 부분에서 오늘은 반등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장 후반에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제 국내 증시가 나타난 모양새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도 연속적인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에 따른 부담감들은 당분간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 증시 상황들이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여기에 대한 영향을 일단은 오전 동안은 받아줄 것이다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인다든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재료들 먼저 살펴보면서 상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유행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은 백신 접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크게 부담은 없었던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신규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이런 주요 국가들이 다시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그 경제 정상화 속도를 더디게 만들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봉쇄 조치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이제 심각한 그런 조치가 됐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뭐 코로나가 이제 신규 확진자를 많이 계속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거기 봉쇄해가지고 이제 뭐 그 지역 감염을 이제 전파를 막는, 그 다음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그 뭔가 방역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뭔가 이제 생산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일상화되고 굉장히 이제 익숙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조금 불안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백신을 접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 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백신 접종자 수가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어쨌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다만 지금 시장이 받아들인 악재 속에서는 경기 회복이 얼마큼 빠르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좀 발목을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논란, 이것도 또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결과에 날짜가 지난 정보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라는,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의혹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는 그렇다면 최신 자료를 기반한 기초 분석 자료를 48시간 이내에 발표를 다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뭐 회사의 어떤 기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시 발표하겠다, 걱정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일단 백신은 순조롭게 보급되고 있지만 계속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는데, 자, 백신이 없었던 상태에서 감염이 증가하는 것과 백신이 보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감염이 증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3차 우려, 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른 것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 제동장치,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시 좀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유행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강력한 그런 확산 속도,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일단은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부각이 된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상황으로 가는 건데요. 일단 여러 가지 내용들 좀 보게 됐을 때 국채 금리 먼저 좀 보게 되면, 국채금리가 지금 1.63 정도입니다. 더 내려갔어요. 더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부담감에 대한 것들도 조금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제 회복이 아직은 멀었다. 네, 완전한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연준이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고 통화 정책에 대한 지속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은 지금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해요. 뭐 금리도 동결한다 그러고 양적 완화, 이런 통화 정책도 계속 한다 그러고 경기 회복 아직 멀었다, 인플레이션 걱정할 거 없다, 파월은 할 만큼 다 했어요.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니까 파월은 이제 더 이상은 할 건 없을 것 같다, 이제 쉬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여기다가 이제 옐런 그 재무장관이죠. 이 옐런 장관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에 힘입어서 내년에는 미국이 완전 고용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고용. 옐런은 이 고용에 굉장히
고용 정책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예전에 연준 의장을 할 때도 이 완전 고용이다라는 말을 쓰면서 가장 처음 쓴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도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아직은 완전 고용이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시장의 어떤 경기 회복 이런 척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옐런 장관의 말을 그대로 봤을 때 경기 회복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재정적인 어떤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더 진행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캐터필러가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시장 전반에 부담을 줬다라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 중반까지 해서 미국 시장의 어떤 불안감들,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의 불안감들이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그 월요일날 시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번 주 초중반까지는 불안정한 상황들 계속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주 후반부 들어서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이런 흐름들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주 중반이 왔어요. 주 중반까지 해서 이제 불안정한 모습도 계속 이어졌고요.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고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4월달을 맞이하는 시점에서의 기대감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재료, 악재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굉장히 고리타분한 악재잖아요. 그 코로나 대유행 이런 거 3차 유행, 사실 이거는 이제는 효력을 많이 잃었다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호재라고 나오는 부분들도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있는 거고, 또 경기는 아직 멀었다, 부양책 계속 하겠다, 그냥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에는 특별한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이것을 뭔가 타개할 만한 그런 강력한 호재라든지, 또는 시장을 완전히 거꾸로 때릴 만한 강력한 악재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도 있고요. 그냥 재미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중반 지나가면서부터는 조금씩 그래도 호재가 우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고비를 진행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국내 증시까지는 조금 용서를 좀 해준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내일 정도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져야 됩니다. 국내 증시도 이제 지지점대까지 다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리게 되면 심리가 악화될 수 있죠. 그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면 재료가 좋게 나오더라도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마지노선까지 배수의 진까지 다 쳐놓은 상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오늘까지만 한번 좀 잘 참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모두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시장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연속성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또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반등 한 번 없이 밑으로 그냥 쭉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항상 반등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잘 정비하시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테슬라, 그 다음에 배터리. 이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들 이어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미 며칠 전부터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해달라, 매수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들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어떡하냐, 그때 못 팔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저도 난감하긴 해요. 팔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좋을 거로 말씀드렸는데 그냥 계속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죠. 어떻게 지금이라도 팔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미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떡하지? 저 역시도 다시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이미 내려갔는데, 아니면은 그냥 계속 들고 있는데 어쨌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접근하실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물론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습니다. 왜냐면 장기적 관점에서 아직 전기차 시장이 아직 멀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커질 것이고, 당연히 2차전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배터리도 같이 올라간다,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캐시우드, 그래가지고 그 돈나무 언니라고 요즘에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던데, 그래가지고 테슬라의 주가가 3,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 배터리 업체가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게 될 것이냐,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저 캐시우드의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기 바랄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이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건 당연하겠죠. 누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테슬라의 주식을 투자했어.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테슬라 주가 생각한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분석 방향대로 나 이만큼 올라갈 것 같아서 투자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저렇게 누군가 투자가의 어떤 그런 말 한마디에 테슬라가 반등한다 안 한다. 이거는 업황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를 가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증시 쪽에서 이제 빅3라 봐야 되겠죠. SK이노베이션하고 SDI, LG화학 이렇게 세 종목인데 다른 것들은 이제 소재 관련한 종목들이지만 여전히 이제 이 빅3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같이 오르고 내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보시면 최근 한 달여 정도 동안에 주가 떨어진 부분들이 SK이노베이션은 거의 30%입니다. 그 다음에 SDI하고 LG화학은 15%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니까 SK이노베이션은 나빠요. 그리고 SDI, LG화학은 괜찮아요 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약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SK이노베이션은 나빠요. SDI, LG화학은 괜찮아요가 아니죠. 지금처럼 이제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 악재가 나오거나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SDI하고 LG화학은 조심해야 되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더 풀어줘도 되는 상황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등락폭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SK이노베이션은 이미 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SDI, LG화학은 아직 덜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덜 떨어진 애들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갑자기 튀어나와서 연급다 그럴 수 있다.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했었는데 네,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덜 떨어진 상태에서의 덜 떨어졌다니 자꾸 웃기네요. 덜 떨어진 상태에서의 주식 매매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근데 기관 쪽 시장 분석가 쪽에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LG화학의 1분기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200% 넘게 늘어날 것이다. SDI도 199% 늘어날 것이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석유화학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증가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LG화학과 SDI가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얘네들이 더 좋다. 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보다 LG화학과 SDI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LG화학과 SDI는 현재 우리가 더 팔아먹을 게 남아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SK이노베이션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팔아먹을 게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익 실현은 해야 되는데 주가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들도 다 팔겠죠. 그러면 기관들이나 외국인의 물량은 누가 받아줄 거예요? 아무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이 대형주 쪽은 괜찮다, 대형주 사야 한다라는 기사를 보고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대형주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이거 받아줘야 돼. 우리는 팔겠지만 너희들은 받아줘야 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라면 너희들이 팔면 안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좋은 걸 왜 팔고 있니?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사에 대한 부분들 놓쳐서 괜찮아, 나 존버할 거야, 기다려야지, 떨어지면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특히 덜 떨어진 애들은 네, 주식 매도를 통한 그런 어떤 차익 실현 관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배터리 종목들 접근하실 필요가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업다에 당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드디어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상정하겠다. 참 일찍도 한다. 씨발라 먹을. 네. 네, 씨발라 먹을까지만 했습니다. 욕을 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아무튼 이 단풍이 같은 연기금 놈들이 드디어 이제 26일 날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 확대를 위한 리밸런싱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라고 기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말 어렵게 해놨는데 그냥 지금까지 계속 그 주식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뭐 법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대로 하기 위해서 팔아먹던 내용들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다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이 채택이 돼서 진행이 된다라면 지금처럼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식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비중까지는 지금 현재 비중 대비해서 약 3.5%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는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일단 뭐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떨어집니다. 올라갔으니까 이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합니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그냥 딱 정해져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플러스 3.5% 정도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5% 정도까지 이제 이 허용 범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16.8에서 20% 넘는 수준까지도 확대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안 팔겠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물론 그럴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건 전략적인 범위를 그냥 추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원래 국내 주식 비중은 16.8%로 일단 되어 있는 거고 그냥 내가 상황에 맞춰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조금 더 보유해주고, 네, 기분이 나쁘면 조금 더 더 많이 팔아주고, 이럴 수도, 반대적인 개념을 봤을 때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시장 상승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전략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장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사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목표 비중을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네, 목표 비중을 좀 높이고 전략적 허용 범위를 그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식으로 해서 한 2% 정도 그냥 가면 돼요. 얼마나 뭐 대단히 많이 인심 쓰는 것처럼 원래 2%에서 3.5%로 느린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2%면은요 16.8이라고 생각했을 때 18.8%까지는 이제 허용 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적용하면 좀 안 팔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1.5%가 이만큼이나 매도가 많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내 목소리가 커지네. 네. 아무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지금 안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대단히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그냥 팔고 있어요. 그리고 범위 안에서 이거 전략적 허용 범위다라고 얘기하면 또 할 말 없어요. 목표 비중이 그냥 난 여기에 정해져 있다. 예, 얘네들이 지금 목표 비중을 낮춘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뭐 하나만한 거 그냥 그럴 수도 있어. 내 기분에 따라서 할 수 있어. 이런 고무줄 같은 부분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뭐 20%까지다. 뭐 최대 이만큼 들어온다.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이겠죠. 우리가 이만큼 더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걱정 말고 팔지 마. 나는 계속 팔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모습은요. 뭐 시장이 뭐 불안하다 뭐 어쩐다 이런 건 다 떠나가지고요. 그냥 얘네들이 차익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 가장 클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 총알바지 세워놓고 연기금, 기관, 외국인 이렇게 팔아먹다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야 뭐 지들이 원래 그런 성격들 가지고 있었고 원래 그 밑에서부터 사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시장을 방어해야 되는 연기금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거 기대를 뭐 많이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연기금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실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학개미들 앞에 다 세워놓고 계좌 많이 만들어 놓고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와서 그냥 막 대응한 그런 잘못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연기금이 이런 그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까지 확장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봐야 되겠죠.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에서 지금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연기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3.5%까지 확대되면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냥 1.5% 더 늘어난 겁니다. 지금 현재보다요. 그것도 탄력적 범위가 1.5% 늘어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여기에 기대감을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표 비중이 16.8% 이거 변함이 없다라는 거. 네. 변함이 없다라는 거. 이걸 높여야 됩니다. 이걸 높여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냥 네, 여기서 그냥 뭐라고 그럴까? 이거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인심 쓰는 척 할 수 있겠습니다. 연기금이 왜 아직도 계속 팔아요? 네,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혼내주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고 가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입장에서는 사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대형주 입장에서는 연기금의 타겟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가세하는 상황이 된다면 연기금이 매도를 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연기금이 지난번에 조금 매수해 준 것은 기록을 끊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뭐 60일 순매도 기록 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한번 끊어줬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기록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또 그렇게 머리를 살짝 썼을 수 있어요. 살짝 조금 사주고 또 다시 팔자. 아, 얄미워. 그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 객관적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네. 자, 세 가지 이야기 오늘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또 걱정거리가 많이 커지셨을 것 같은데 재료는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3차 유행, 뭐 백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이제는 좀 무뎌질 만한 재료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 정책적인 지원책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도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서 그냥 무뎌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악재도 그렇고 호재도 그렇고 그냥 다 무뎌진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올라가는데 배터리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테슬라하고 배터리하고 지금 안 돼요. 왜냐면 테슬라가 상승한 배경은 이 캐시우드라는 투자 전략가 쪽에서 테슬라 주가가 뛸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인데 지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돈 있는 놈들이 더 나쁜 악랄한 놈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착하잖아요. 네, 인정하지 않나요? 네, 배터리 관련주들은 지금은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장에서 나오는 이 뉴스적인 측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은 별로지만 뭐 LG화학, SDI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 덜 떨어진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점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더 많이 떨어져서 저점 지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낫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LG화학과 SDI는 뭐 지금은 저점 지지 때부터 아니면 그 아래쪽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상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안심하고 안 팔면 안 돼요.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된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국민연금이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안건을 이제 산정한다고 하는데 리밸런싱에 대한 허용 범위 이거에 1.5% 늘어난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 비중은 변함이 없습니다. 목표 비중은 변함이 없이 16.8%로 못 박혀 있고요. 전략적 허용 범위가 3.5%포인트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 원래는 2%였는데 3.5%포인트로 1.5% 더 늘린다. 물론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클 수 있겠지만 이거 별 의미 없습니다. 목표 비중이고요. 전략적 허용 범위는 마음대로 지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시장 상황을 지들이 판단해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제 욕먹을 일이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뭐 엄청 인심 써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오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여기서 이제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가 상승이 미미했고 저가주이면서 실적도 별로 좋지 않은 소외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건 이제 시장의 상승 기조가 마지막까지 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폭풍이 불면 칠면조도 하늘을 날 수 있다. 폭풍이 불면 칠면조가 하늘을 날 수 있다.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시장이 변화를 할 때는 그 조짐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시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의 시황에서는 대형주들에 대한 조정을 계속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을 꼭 고민하셔야 되고요. 중소형주 포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딱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불면 칠면조가 하늘을 날아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데 대형주 쪽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제 걱정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더라도 뭐 설마 그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금은 걱정을 좀 이제는 성의를 좀 봐서라도 걱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잘 넘겨가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투자가 승리하는 거니까요. 전략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꼭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